그 레이벤의 일본식 발음이 발음이죠. 라이바. 예, 일본식 발음. 지금 잠깐 시국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일본 발음을 조금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콜렉터TV의 김민태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는데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쯤이면 이미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휴가 중인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이제 앞으로 휴가를 갈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컨텐츠는 여름 휴가철의 필수템이죠. 선글라스를 좀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옆에 계신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했더니 오늘 장소도 또 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선글라스 제품도 좀 갖고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안경사 박태민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는 지금 안경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제가 요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비치 안경원이에요. 영상 보시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콜렉터TV가 또 뭐 돈 얼마를 받고서 뭐 홍보를 해주니만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장소를 너무 선뜻 감사하게도 제공해 주셨고 제품을 제공해 주신 거지 저희가 뭐 돈을 받고 뭐 상업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제품에 대해서 정보 전달. 그 남자분들 여름에 선글라스를 무조건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휴가 때 필요하시죠. 네, 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여행 갈 때는 선글라스는 어떻게 보면 사계절 내내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옛날처럼 햇빛 가리개 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이제 패션 아이템? 그렇죠. 그죠? 이제는 뭐 우리가 시계처럼 그쵸. 가지고 다니면서 나에게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델은 브랜드는 바로 레이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레이벤이라는 브랜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선글라스가 지금처럼 우리가 안경처럼 접근하게 된 거는 1930년대서부터 이제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항공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함으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선글라스, 특히 이제 이 레이벤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그러면 말씀 죄송한데 레이벤이 선글라스 최초예요?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는 아니고. 최초는 아니지만 보편화. 대중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렌즈 자체가 이제 우수한 제품으로 우선 어필이 됐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만들어진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제 이 보잉 스타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잠자리 안경이라고도 막 하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처음에 제작이 됐다가 추후에 대중화를 위해서 금속으로 제작이 된 대표적인 모델이고요. 그렇죠. 일명 뭐 버스 기사님 안경, 잠자리 안경, 버스 기사님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버님들이 라이방 하셨던 게 이 레이벤. 그 레이벤의 발음이 라이바. 일본식 발음. 지금 잠깐 시국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일본 발음을 조금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2140 요거의 이제 이름은 웨이페러러. 원체 인기가 많았죠. 탐 크루즈가 쓰시기도 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셀럽분들이 많이 쓰셨는데 엄청 많이 썼어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제일 기본적인 클래식하고 기본에 충실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 그 아시아인 체형의 코어가 낮은 사람한테는 안 맞는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아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동양인들 얼굴형에 맞게끔 코 높이가 높게 제작된 그 유럽 사이즈가 있고 아시안 사이즈가 있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월드핏이라고 한 제품들은 동양인들 코 높이를 이제 배제하고 만든 거. 코받침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월드핏과 아시아핏으로 나눠. 그래요?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렌즈가 아직도 유리를 사용한다는 거. 그럼요. 그게 제일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럽 마스터. 지금 뭐 대표님도 저도 뭐 많이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옴으로 해서 얼굴이 작으신 분들도 있고 크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초이스를 하시기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아, 요거는 이렇게 쓰면 자신감이 업이 되고. 그렇죠. 얘를 딱 쓰면 내가 좀 오늘 좀 잘 꾸며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맞아요. 지금 어쨌든 레이벤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안경의 사이즈, 크기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색감도 중요합니다. 색감. 피부톤이 밝으신 분과 어두우신 분들은 호피와 블랙을 차이를 잘 좀 선별을 하시면 훨씬 더 조금 더 멋스럽게 연출하시기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레이벤 브랜드에서는 추천하는 아이템이 아까 뭐랬죠? 웨이페러러, 클럽마스터. 클럽마스터는 제가 맨날 썼던 거. 가끔 썼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SNS 봐도 이 클럽마스터 엄청 많이 쓰잖아요. 남녀 여자 불문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2140이 더 예뻐 보여요. 남들이 좀 안 쓰니까. 지금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정사하시는 업 자체가 이제 패션에 가까우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잡아주신 게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2140. 레트로.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레이벤으로만 돌아오면 레이벤이 참 좋겠지만 이제 추후에 보여드릴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고 있죠. 말 나온 김에 다른 거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두 번째로 설명을 두 번째 브랜드. 요거는 지금 현재 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디자인은 다 비슷한데 브랜드가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 제일 좋은 클래식 라인을 많이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알만한 모스코 램토시. 그렇죠. 램토시의 선글라스. 그다음 이제 타르트 옵티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이 있죠. 웨이페러러의 귀환인데 귀환이 웨이페러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복합 제품으로. 그 모스코는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모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 브랜드입니다. 미국 브랜드는 1920년도에 뉴욕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브랜드이긴 한데 유지를 못했죠. 유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일본에서 제작을 하고.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영상 촬영에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 안경이든 선글라스든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대요. 메이드 인 재팬이 많다 보니까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점은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What do I say? Whatever you want. 그 렌즈의 색깔이 약간 청록색? 검정이 아니더라고요. 검정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52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어쩌면 가격이 좀 크더라고요. 2019년도 컬렉션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좀 크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타르트 옵티컬. 타르트 옵티컬의 안에 들어요. 타르트 옵티컬은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마찬가지로 미국 브랜드예요. 뭐 메이드인 얘도 일본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볼 때마다 다 메이드인 재팬이네요. 디자인은 아쉽네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는 미국 거예요. 근데 이게 생산하는 곳만 일본이라는 거고. 아까 레이벤은 이탈리아 아니에요? 가까운 이제 차이나 중국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가격이 달라요? 이제 모델마다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메이드 이태리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거는 지금 원체 저희 이제 패션 아이콘이라고 하면 GD 클래식 문화에서는 스티브 맥퀸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 스티브 맥퀸은 또 바보 자켓도 있잖아요. 그렇죠. 페르솔은 또 스티브 맥퀸이 써서 엄청 유명한 브랜드죠. 엄청 유명해서 매니아층도 많고요. 맞아요. 접이식 폴딩. 맞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준비한 건 폴딩 제품이 아니어서. 왜요? 폴딩 제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번 현재 말씀해 주세요. 호불호가 좀 많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약한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AS가 그래서 이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폴딩보다는 가볍고 편하게 제작되는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폴딩은 말 그대로 스티브 맥퀸의 이 시그니처지만 네.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접근을 하시기를 바래서 이 폴딩이 아닌 제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페르소를 한번 좀 써볼게요. 이게 지금 월드핏이에요. 그래서 코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패드를 좀 붙였어요. 착용하기 좀 편한 모델이라고.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코가 좀 높아서. 페르솔 써보니까 페르솔의 그 선글라스의 그 라인은 약간 그 레이벤의 그 에비에이터 같은 느낌 살짝 나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쓰고 계시면 이쪽에서 좀 보시면 다리 부분에 화살표 무늬가 있어요. 이게 화살표? 이제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100년이 된 브랜드예요. 미국엔 레이벤이 있다면 유럽에는 페르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된 브랜드인데 그게 세기를 거쳐가면서 이 화살의 모양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페르솔인데 화살표 모양이 다르네? 이러실 수 있는 게 가품이라기보다는 그 디자인에 따라서 화살표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지금 보시다시피 렌즈가 레이벤은 진한 녹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청록색? 브라운 글라스. 그러니까 이거 혹시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 렌즈가 지금 브라운. 그래서 뭔가 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티브 맥퀸이 유명하게 만들었던 렌즈는 파란색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컬러이긴 합니다. 똑같은 컬러를 주문을 하시더라도 똑같지 않은 컬러가 나와요. 이유는 천연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파드 컬러라고 하는 이 호피 무늬를 얘네는 토토이즈,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 무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늬 자체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건 좀 노란색이 많이 띄는 반면에 똑같은 모델인데 하나는 검정색을 많이 띄는 이런 모델들이 나오는 경우도 그러면 있어요. 자, 사이트에서 제가 페르솔을 구매했는데 분명히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에는 딱 제가 마음에 드는 그 레오파드인데 막상 오니까 컬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불량이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 천연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개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레이벤과 모스콧과 타르트 옵티컬과 페르솔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베스트 5가 하나는 톰포드. 참 톰포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남자분들하면 뭐 사실 톰포드 선글라스 엄청 많이 끼잖아요. 뭐 향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남자 하면은 탐포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일 남성적인 아이웨어의 도전장을 내면서 제일 큰 또 수익을 낸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오늘 톰포드의 가장 대표 모델인가요? TF407입니다. 407. 제작을 하는 곳이 이태리도 있지만 이 중국에서도 만들어지는 라인이 생산 라인. 잠깐 탐포드가 중국에서 만든다고요? 네, 중국에서도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야. 원체 인기가 많은 제품은 가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톰포드가 엄청 인기가 많았다가 주춤하게 된 계기가 가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톰포드 안경 선글라스 구입하실 때 가품인지 아닌지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좀 혹시 가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주 간단해요. 탐포드는 우선은 렌즈 탐포드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가품의 이제 확인에 대한 이제 1번이었는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만들다 보니까 그래 이걸 다 따라해. 다리와 전면에 이어지는 이 T라인에 플라스틱하고 금속이 맞대어져 있다 보니까 마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거칠거나 매끄럽지 못하고 금장 자체의 색이 고르지 못하다면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그거 말고 또 없어요 혹시? 안쪽에 이제 경차 부분, 이 나사 부분이 만나는 쪽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사의 껄끄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부드럽게 마감이 된 거는 이제 정품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이 부분을 만졌을 때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거칠다면 이거 조금. 근데 인터넷에서는 못 만져보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구매를 하셨을 때 제일 정확합니다. 어쨌든 저희 콜렉터 TV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 그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위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지금 현재 설명드린 거가 모두들 멋있는 선글라스를 쓰시는 남자분들이 좀 많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영상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아서 해드릴 수 있게끔. 영상에 혹시 더 여기서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신 대표님이 댓글 달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